LH 사건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집값을 폭등시켜가지고 폭등한 집값을 잡겠다고 3년 전부터 3기 신도시를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는 걸 안 관료와 토건 세력들이 서울 아파트 값을 계속 폭등시키고 폭등한 집값을 잡으려면 신도시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또 해서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 2005년에 2기 신도시를 건설해서 강남 옆에다가 판교 신도시, 송파 신도시, 지금은 위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신도시를 건설해서 강남 같은 곳을 늘리면, 공급을 늘리면 강남 아파트값이 떨어진다. 엉터리 같은 논리를 펴서 판교 신도시와 위례 신도시를 건설했더니 강남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영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없죠. 아, 그렇습니까? 더 올랐죠. 아, 더 올랐습니까? 오히려 판교 주변에 분당이 오르고, 판교가 오르고 분당이 오르니까 과천도 오르고, 그 다음에 과천이 오르니까 송파가 오르고, 송파가 오르니까 목동이 오르고, 해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버블 세븐 해가지고 7개 지역의 아파트 값이 경쟁하듯이 치러졌습니다. 2기 신도시가 송파하고 판교만 있는 게 아니라 동탄 신도시 2군데, 파주 교화, 파주 운정, 또 김포, 검단 뭐 등등 해가지고 15개의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15개 신도시가 건설되니까 누가 좋았냐? 우선 공기업이 일감이 생겼어요. 5년, 10년 먹잇감이 생겼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확보된 토지들은 건설업자들한테 넘어가고, 건설업자는 또 거기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돈을 벌고, 토건 세력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준 그런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고, 2017년에 대통령이 되고 1년 동안 집값 잡는 척하면서 올려놓고 3기 신도시 건설을 한다 하고 발표했어요. 3기 신도시 발표하는데 이미 과천에서는 개발 도면이 유출돼 가지고 신도시에 투기가 일어났어. 국회의원이, 여당 의원이 그 도면을 유출해서 그걸 조사하고 수사해야 될 게 검찰이나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공기업 직원 한 사람 적발해 가지고 경고 끝. 아, 경고로 끝입니까? 경고로 끝이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고양 원흥지구의 개발 도면이 새 나가서 고양 원흥에도 투기가 일어났어. 2019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나가서 한 사람 적발해가지고 끝. 그러다가 이번에 장관이 바뀌고 변창흠 씨가 장관이 돼서 무슨 이사대책이라는 토건족들하고, 이사대책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토건업자들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 중에도 토건 회사가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 보증을 해주는 허그, 경기도시공사, SH공사, LH공사, 그거 말고도 여러 개의 공기업들이 개발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업자협회, 그 대형 건설 회사가 만든 주택업자협회, 중소형 건설 회사가 만든 주택업자협회, 무슨 한국주택업자협회, 대한주택업자협회, 건설업자협회, 하청업자협회, 토건업자협회들하고 변창흠하고 상의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토건업자들이 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 이사대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사전 조율이.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그 대책이 발표되니까 환영 성명을 내요. 자기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자, 이사 대책을 만들 때 시민단체나 시민 의견을 들었다는 뉴스 본 적 있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했거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한 게 있습니까? 전문가 있겠죠. 그 토건 세력과 친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만든 대책이 이사 대책이고, 그 이사 대책 중 하나로 해서 3기 신도시 물량을 늘리겠다고 한 데가 시흥광명이고, 시흥광명을 발표하던 날 제보에 의해서 13명의 LH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투기한 것이 제보됐고, 그게 민변에 제보돼서 그 민변과 이 정부의 정책적 동지인 참여연대 쪽하고 해서 좀 폭로가 됐는데, 지금 벌써 폭로된 지가 한 달 가까이 되는데 경찰이 그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뭐 추가로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총리실에서 7명 추가로 찾았다. 1시간이면 찾을 거를 일주일 만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이곳저곳 해서 한 명씩. 아니, 뭐 지자체, 뭐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을 덮고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나빠졌고, 여론이 나빠지는 데다가 하필 항상 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이번 선거는 대통령, 뭐 총리
여당 대표 사과를 하네 뭐 하네 하는데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뭐 마스크에다 이렇게 문구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부동산 처음에는 적폐 청산한다고 그랬다가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적폐 세력인 이명박 박근혜 탓이다. 이게 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먹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는 또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고 마스크까지 달고 그렇게 이름만 바꾼다고 적폐 청산 뭐 부패 청산 이렇게 바꾼다고 이 정부가 부동산 적폐 세력이고 부동산 부패 정부인데 그런 정부가 무슨 뭘 자기가 누구를 잡아. 지금 구치소에 이미 잡혀 있는 박근혜가 지금 집값을 올렸어. 이명박이 3기 신도시 투기를 하라고 그랬어. 이명박이 3기 신도시를 그 시흥광명에 지정하세요 하고 문재인한테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근데 어디다 대고 그걸 핑계를 전 정권에다 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더 여론이 나빠지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제가 몇 달 전에 프레임 TV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부의 지지율이 70%였던 지지율을 제가 70%에서 지금 30% 지난번에 프레잉 TV에 나갈 때만 해도 40%대였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지금 35%대로 떨어졌고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한두 달 후에는 20%대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다. 아파트 값을 떨어뜨릴 재주는 없어요. 아무 권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은 뺄 수가 있다. LH뿐 아니라 SH도 전부 다 땅 장사, 집 장사로 하고 있고 공기업은 땅 장사, 집 장사를 해서 배를 불리고 공기업 직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고 공기업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토건 물량은 자기 퇴직자들에게 몰아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 야당도 정신 못 차린 야당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야당에서 경실련에 와서 부동산 정책을 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하러 왔군요. 네, 온다고 해서 아니 선거때가 돼서 오면 진정성이 없다. 내가 작년 재작년에는 김종인 대표나 야당 제1야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좀 만나서 내가 부동산 정책을 한 수 가르쳐 주겠다 했더니 그때는 뒤로 빼더니 이제는 똥끝이 탔는지 자기들이 좀 만나자라고 해서 또 너무 버티면 그래서 만나줬죠. 마지못해? 만나줬더니 일단 몇 가지 정책은 자기들 내부 정책에 을 바꾸겠다. 먼저 이게 선거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성은 별로 없죠. 그랬더니 또 여당 쪽에서도 여당 정책위 의장과 박영선 후보가 와서 경실련이 제안한 몇 가지 정책을 받아들여서 하겠다. 그때 그러면 여든 야든 조언을 구하러 오신 분들한테 어떤 가이드를 좀 해주셨나요? 김원동의 집값 잡는 해법은 간단합니다. 양을 늘리는 게 아니다. 양을 늘리는 건 소용없다. 공급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한 2, 3개월간은 거래가 없고 매물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도 사는 사람이 없죠. 그게 지금 현재 겁니다. 그럼 지금은 공급이 갑자기 많아져서 집값이 떨어지나요? 공급 없잖아요. 매물이 있지. 그 매물이 바로 공급인 겁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집값이 폭락할 것 같다. 집값이 한 2, 3억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집을 100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내놓으려고 하겠죠. 근데 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가짜들이 맨날 공급 부족이다. 똘똘한 채다 그러지만 강남도 지금 음아파트 같은 거 좀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똘똘한 게 왜 떨어져? 그 가짜들의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들 말을 듣고 이 정부는 8사 대책으로 127만 원, 2사 대책으로 82만 원, 200만 원을 건설하겠다. 노태우인가? 노태우가 200만 원에서 그때 주택보급률 60%일 때 집값 잡았던 양만큼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60%가 아니라 100%가 훨씬 넘었는데 200만 원을 갖다가 건설하면 200만 호라는 주택을 공급하면 3인 가족으로 하면 600만 명의 인구가 늘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2,500만인데 거기다 600만 명이 살 집을 더 지면 그럼 한 600만 명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앞뒤 안 맞는 한편으로는 작년만 해도 북해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켜서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설쳐대던 정권이 갑자기 작년 8월부터 수도권에다가 200만 원을 공급한다면 아파트 하나를 지으려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5억씩만 쳐도 땅 사고 집 짓는데 5억씩만 쳐도 200만 원을 하려면 1,000조 원이 들어가야 돼요. 1,000조 원. 1,000조 원이 어느 정도 돈입니까?
감도 안 잡힌 감도 안 잡히죠. 그런 엄청난 돈이 서울과 수도권에 돈이 쏟아 부어지면 그것도 한 5년 뭐 지금 이 8사 대책이나 2사 대책은 앞으로 5년 안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5년 동안 1,000조를 쏟아부으면 서울 수도권에 집값이 어떻게 돼요? 또 들썩거려요. 부동산 값이. 이런 식으로 멍청한 대책, 한심한 대책, 집값을 잡는 척하면서 더 끌어올리는 대책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골라야 되고 근데 사실 고를 만한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네. 저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15명이 있는데 5번 안에 있는 사람은 잘 안 찍어요. 5번 안에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5번 안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5번 안에는. 그래서 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 방식대로 투표를 하면 위임된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쓸 후보가 뽑힐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러니까 계속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1년 365일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재벌과 건설업자와 공기업과 기득권층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 그 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365일 감시하고 폭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제가 하는 주업이죠. 이미 알고 계셨다고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뭐 이거 다 예견되어 있던 거다. 이 사람들은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면 신도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조중동이나 그 가짜 전문가들을 시켜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막 떠들어대게 합니다. 그럼 그 가짜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조중동 뭐 이런 언론이 계속 공급 부족론을 떠들면 정권도 이제 힘이 빠지니까 거기에 따라가 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맞장구 친다는 걸 알아. 이 관료들은. 그러니까 관료가 청와대의 그 어공들, 대통령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이 대통령도 계약직이라고 5년 계약직 공직자가 5년 있으면 간다는 걸 알아. 하지만 국토부 관료나 이런 사람들은 한번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들어가면 뭐 보통 30년씩 지가 있으니까 늘공이니까 안 잘리니까 그걸 알고 이런 일들을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에도 저질렀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봐요. 2억 가던 거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집값이 올라가게 하고 2기 신도시를 건설해야만 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랬어. 그 2기 신도시 건설해서 집값이 이게 떨어진 게 아니야. 이때는 뭐냐. 이명박은 신도시 건설을 안 했어. 이때부터 2기 신도시 건설해서 2006년부터 아파트 분양을 했지만 노무현 때 2006년, 2007년에 계속 올라가. 그래야 아파트 분양가도 이렇게 계속 헌 아파트 값이 올라갈 때 분양을 해야 이 건설업자가 이 논밭에다가 3기 신도시 논밭에다가 분양하는 아파트도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부 들어와서는 경기도와 서울의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였냐. 이명박 정부 때는 위례 신도시에 아파트를 30평을 1,200에서 4억에 분양을 했는데 60%가 미분양이었어요. 4억인데도 안 사. 왜? 강남의 보금자리 지구에 그 위례보다 더 좋은 데다가 3억에 분양을 하거든. 30평을. 근데 이 정부는 지금 위례 신도시에다 얼마에 분양했냐? SH가 6억 4천에 분양을 했어요. 30평을. 그러니까 이명박이 4억에 분양한 거 옆에다가 이 정부는 6억 4천에. 그러니까 민간은 그 옆에다 10억에 분양을. 그렇죠. 그다음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고 과천 거기도 100만 원짜리 땅인데 100만 원의 땅을 뺏어다가 거기다 450만 원짜리 아파트를 질 건데 작년에 얼마에 분양했어요? 7억에 분양했다. 3, 4억에 분양 가능한 아파트를 7억씩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바가지를 씌우니까 야 이거 뭐 이렇게 해도 엄청나게 팔려나가는데 3기 신도시 하면 대박 나겠구나.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집에 가라고 해놓고 가야 될 사람 앉혀놓고 야 너 좀 더 이따 남아서 이거 3기 신도시하고 뭐 이런 거를 이사 대책을 좀 더 발표하고 가. 이런 한심함을 보이는 것을 이미 LH 직원들은 알아요. 임원급 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왜 했겠어요? 자기가 끌어들인 사람이 많아. 자기가 끌어들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그중에는 뭐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친인척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거고 거기다 동료 직원, 부하 직원들도 있을 거고 너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거 뭐 경기도에 가서 논밭 임야 좀 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살할 일이? 근데 왜 죽었어? 왜 죽었을까? 근데 죽고 나면 아무도 노터치. 감춰져. 그런 선택을, 극단적 선택을 하면 그 공무원이 부패 행위가 밝혀지면 그런 일이 생겨.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한 달 넘게 LH 사건이 쉬운 광명만 있겠어요? 3기 신도시 전지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에 가면 수많은 산단과
뭐 관광단지, 뭐 원단지에서 택지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저 용인에 가면 무슨 SK 반도체 수도권 총내에다가 저런 재벌한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특혜를 주면 그것도 그런 데 수도권뿐 아니라 지금 지방에 가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토건업자들을 지방의회에 토건업자가 많아요. 토건업을 하던 사람이 여의도 국회에도 토건업자가 많아. 대표적인 그 박덕흠 씨나 뭐 전모라는 부산 시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 이런 사람 등등 토건업을 하던 사람이 토건업 플러스 국회의원까지 하고 토건업 플러스 시의원을 하고 토건업 플러스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그럼 무슨 나라야 이 나라가? 엔잡러네요. 엔잡러. 토건공화국, 부동산공화국, 부패공화국 이걸 만들어가는 정부가 누구예요? 노무현. 응? 노무현이 토건 국가를 부활시키고 문재인이 토건 국가를 부흥시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도 그런 의심이 드는데 물증이 없잖아.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 아니 3기 신도시에 땅 산 사람을 전수조사하면 요즘 주민등록 자기 이름으로 샀든 아니 살았든 죽은 사람 이름으로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땅을. 그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누가 언제 샀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 20평짜리 아파트를 사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받아야 돼. 그 20평짜리 아파트면 토지가 몇 평입니까? 10평도 안 돼. 용적률이 300%면 7평. 7평의 땅을 서울에 사도 정부의 허가를 맞게 해놨어. 누가? 문재인 정부가. 아니 땅 7평 사는데 정부한테 이거 사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사야 돼. 7평 땅 사는데 돈은 어디서 나올 거야? 너 돈 어디서 나와? 밝혀. 이러는 나라가 경기도에 가서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이 논밭 임야를 사는데 농협에서 10억짜리 사면 88억까지 대출을 해줘. 농군도 아닌 사람들이 땅을 샀어. 그걸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특히 3기 신도시 지역 플러스 그 인근에 땅을 산 사람을 전수조사하면 주민등록 치면 그 사람 자금 출처가 나옵니다. 자금 흐름이 나와. 그 다음에 계좌 추적하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는 사람이 그걸 샀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농지법 위반. 내가 지금 이렇게 열거하는 몇 가지 법을 위반했어. 금방 밝혀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금방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 정부는 부동산 뭐 감독원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산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감시하겠다고 작년부터 그랬잖아. 근데 왜 경기도에서 논밭 산 사람은 감시를 안 해? 대통령은 그래서 양산에다가 돈을 농지를 샀나? 아니 11년 농부 경력 플러스 그 청와대 무슨 수석과 비서실장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했고 한 사람이 그 11년이 언제인지 젊었을 때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 변호사업 하면서 농부업을 겸업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위선적인 대통령이 과연 우리를 적발해낼까라고 생각하면서 LH치고는 지금 속으로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윤석열이 그만두게 만들었고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걸 검찰에다가 계속 고발 잘하던 고발단체인데 이번 사건은 경찰에다 갖다 신고를 했고 그냥 시간 끌면서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근데 이게 그렇게 덮어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정권이 바뀌면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아 이거부터 해야죠. 이거부터 선거에 이거 하겠다고 나한테 펴달라고 할 거라고. 그렇죠.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나는 이게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뭐 감추는 데까지 감추겠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밝혀질 건데 어쨌든 다음 정권이라는 거는 꼭 야당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당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당이 되더라도 문재인은 안 돼. 5년 단임이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 보기 싫어도 이제 1년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아 보기 싫으세요? 나는 보기 싫죠. 왜? 나를 이렇게 바쁘게 만들었으니까. 물론 뭐 나한테 일거리를 줘서 일할 거리를 줘서 뭐 한편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건 있어요. 아 이렇게 못하는 사람 뽑아놓으면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정말 사람 뽑을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구나 라는 교훈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죠. 자기가 한 말이 뭔지도 하나도 기억 못하는 사람 같아요. 공정, 평등, 정의 하나는 맞았어. 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놓겠다. 그거는 딱 맞았잖아요. 지금 그런 나라가 지금 만들어졌고 그런 나라로 가고 있어요. 정말 나도 66년을 내가 살았는데
저하고 딱 30년 차이네. 30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네. 한 66년 동안 지금과 같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이렇게까지 못하나? 아, 저렇게 못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든. 그 다음에 저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자, 지금 대통령이 이사 대책을 만든 변창흠이 굉장히 전문가로 착각하고 있고, 변창흠이 건설업자들하고 상의해서 만든, 건설족들과 상의해서 만든 대책은 반드시 여당 보고 입법을 하라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그 여당 국회의원 180명이 대통령의 해바라기들이야. 이건 무슨 대통령 한마디에 대통령이 잘못된 얘기를 하면 듣지 말아야 되는데, 입법을 하는 게 대통령 청와대 뭐 여의도 출장소도 아니고, 앉아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실패와 부작용이 나타날 게 분명한 그런 법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아니, LH 사건의 본질이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우선 뭐 대책을 만든다고 말 같지도 않은 대책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는 뭐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사람들이 뽑히기를. 부동산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팻말이 보이길래 지금 역대 정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어떤 정부가 좀 부동산의 관점에서는 정책을 좀 잘 펼쳤나요?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2000년부터 보면 99년 이전에는 이게 강남의 음마아파트예요. 강남의 음마아파트가 2000년 이전에는 2억이었어요. 음마아파트가 제 기억으로 78년에 평당 68만 원, 한 채 2천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78년에. 미분양이 70%, 30%밖에 분양이 안 됐어. 그때 당시에는 비싸서도 있지만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리고 그때는 8년에는 주택보급률이 70%밖에 안 됐어.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근데도 강남의 음마아파트에 아파트를 사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 그 아파트가 1988년 응답하라 1988 그 드라마 보았습니까?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나도 중간중간 몇 번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중국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바둑도 가지고 상금 받은 주연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5천만 원의 상금을 받아오니까 88년에 음마아파트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했었으니까 88년에는 내 기억으로 음마아파트가 한 7천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78년에 2천만 원이었던 음마아파트가 88년에는 한 6, 7천 정도 했을 것이고 1억 8천 했어요. 2천짜리가 8천이 됐다가 이렇게 됐어요. 99년 타워팰리스가 평당 900에 분양을 해도, 그러니까 음마아파트는 평당 600이었어요. 30평이 1억 8천. 타워팰리스는 음마아파트보다 300만 원 비싼 900만 원에 분양을 하니까 아무도 안 사. 그래서 미분양이 그 70%예요. 그 타워팰리스를 사면 평생 양도세를 면제해 줬다고. 그래서 타워팰리스를 5채 산 진대재 뭐 이런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자, 2000년에 2억 가던 아파트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2002년 12월에 2002년에 뭐가 있었어요? 월드컵 4강 신화를 보고 있는 중에, 구경하고 있는 중에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했어. 그래서 2002년 말에 강남 음마아파트가 4억이 됐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4억이 됐다가 그 아파트 값이 2004년 총선을 했는데 총선을 할 때 6억 됐어요. 분양 원가 공개를 지금 당시에 열린우리당이라는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정세균 씨야. 그 사람도 옛날 나하고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다가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당시에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면서 분양 원가 공개를 내가 그때도 정당에 찾아다니면서 공약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겠다. 민간은 자기가 결정 못하지만 공공아파트는 옛날부터 쭉 하던 건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 하겠다. 근데 선거가 끝나고 2004년 6월에 대통령이 그 총선 때 공약한 건 나하고 상의 안 하고 한 거야. 공기업도 기업이잖아. 장사잖아. 장사를 하다 보면 10배를 남겨도 되잖아. 그 장사하는 사람 보고 원가를 공개하라는 건 반시장적이잖아. 말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싹바가지 없는 그런 말을 해서, 그러니까 공기업도 장사하고 공기업들도 마음껏 바가지를 씌우고 공기업이 폭리를 취해도 원가가 얼마인지 얼마 남겼는지 절대 가르쳐주지 말라고 누가 말한 거예요? 대통령이 말했다니까.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이 당시 누구라고 써 있어요 이게? 여기.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노무현 분양원가 공개하고 검색하면 영상 뉴스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6월 10일 날 그 얘기를 하고 6월 11일 날 이해찬 네가 총리해 하고 지명을 했어. 맞아요. 대통령이. 그때 그랬어. 그랬더니 언론 기자들이 총리한테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어? 반대한다. 대통령 말씀이 맞다. 나도 분양원가 공개 반대다. 이래가지고 총리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니까 아파트 값이 막 치솟는 거야.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민간 아파트들이 더 비싸게. 그러면 헌 아파트 값이 새 아파트라는 이유로 분양가가 자꾸 올라가면 헌 아파트 값이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고 매달 올라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그만둘 때는 4억짜리 아파트가 14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음마 아파트가 14억이 된 거야. 이 음마 아파트가. 내가 이거 저 만날 기자분들 오면 기자회견 때 이거 보여줘. 이 아파트를 노무현이 10억, 문재인이 또 10억 해서 20억을. 지금은 국민의힘, 지금 야당이 집권을 할 때는 집값이 안 올랐어요. 근데 지금 여당, 이 짝퉁진보들이 집권을 하면 이렇게 집값이 폭등을 한다. 그럼 왜 짝퉁진보가 집권만 하면 이렇게 무슨 재주가 있길래 이렇게 집값을 올리느냐? 이 짝퉁진보가 무능한 걸 알아. 관료들이 학교로 다닐 때 이 친구들은 맨 짱돌 던지고 집회 시위하는 데 돌아다니고 공부도 안 하다가 한 10년간 백수 생활을 했어. 지들은 고시 봐가지고 들어가서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할 동안에 다 친구들이니까. 근데 이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여의도에 앉아서 이게 소리만 지를 줄 알았지 내용을 컨텐츠가 하나도 없어. 실무 경험도 없어. 컨텐츠가 없다. 그러니까 이 가지고 놀기가 좋아. 거기다 접대해주고 떠받들어주고 그냥 굉장히 높은 사람인 척 해주고 하면 붕 떠가지고 뭐 해달라는 것도 다 해줘요. 거기다 또 재벌에 있는 자기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 끼 식사가 50만 원짜리 밥을 사주고 술을 사주고 집에 가보면 막 차 트렁크에 뭐가 잔뜩 들어있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가지고 온 법안은 그냥 다 통과를 시켜줘 버려.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대가가 또 와. 이런 거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맛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제 취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에서 10여 년 전에 권력을 잡고 국회의원이 되고 했는데 지금 재산 등록한 걸 보면 다 몇십억씩 돼. 아니 불과 한 십몇 년 사이에 대체 무슨 국회의원 뭐 연봉이 얼마예요? 얼마 안 되죠 사실. 한 1억 얼마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래도 1억이 넘으니까. 그 세금 떼고 받아다가 애들 가리키고 먹고 하면 저축 가능액이 뭐 한 3천만 원씩 된다고 치더라도 십몇 년 모아봐야 3, 4억 재산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 평균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4억 5천이야. 가구당 평균. 근데 이 사람들은 백순으로 10년 하다가 가서 완장찬 지 10년 만에 국민들 평균의 10배.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만든 법들은 누구를 위한 법이겠어요? 변창흠이가 이사 대책을 보라고. 변창흠이가 건설업자들하고 상의해서 만든 법. 그래서 그 법이 여당 180석을 해서 발의돼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그 법이 시행되면 누가 이루어져요? 건설업자들. 투기꾼이. 공기업이.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는 법이 통과가 안 돼. 통과는커녕 만들어지지도 않아. 자, 지금 이 지경이 되면 대통령이든 여당이 국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또는 시민단체를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어떤 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시민을 위한 법을 만들려면 어떤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가르쳐 주지. 야, 시중에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데 후분양제법 만들어. 야당 비대위원장도 계속 후분양 얘기하잖아. 후분양하면 건설업자가 싫어하겠죠. 후분양하라 그러면 공기업도 싫어하지. 왜? 땅 사는 값, 집 짓는 값을 다 소비자한테 받아서 지어왔는데 일단 내 돈 박아야 되니까.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내 돈 투자해서 해가지고 안 팔리면 어떻게 해? 다 또한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선분양을 해서 불량품 만들기만 했거든. 불량품이었습니까? 돈 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재도 싸구려 쓰고 가구도 싸구려 쓰고 비슷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아파트에 새 아파트라고 입주했는데 녹물이 나오고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비가 새고 물이 흐르고 곰팡이가 쓸고 그런 뉴스가 또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왜요? 아파트 값 떨어질까 봐 신고를 안 해. 언론에 나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부실한
아파트를 지었는데도 불량품이라고 신고를 안 하는 소비자가 있으니 그 만드는 건설업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외국에 아파트 잘 짓는 건설회사가 한국에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곧 들어온다고 그래? 한국에 와서 이런 불량품을 만들 수가 없어. 윤리적으로. 걔들은 이런 불량한 아파트를 만들면 하나라도 만들면 기업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이 떨어져. 그래서 그 아파트 줘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손해를 봐. 해서 외국의 유명 건설회사들은 이런 아파트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아파트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예요? 민간 건설사요? 예. 일군 브랜드. 누구죠? 한번 이름 레미안, 자이. 파리나 뉴욕에 가서 레미안 아파트 본 적 있어요? 파리 레미안은 본 적이 없네요. 뉴욕에는? 뉴욕 힐스테이트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대한민국에서나 그게 유명 브랜드지 다른 나라 가면 다 하자 두성이라서 다 다시 철거당해요. 짓자마자. 아 짓자마자? 그럼 그래서 이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은 미국에 가서 건설업 면허증도 못 따. 아니, 해외에 시공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그러니까 저 중동 국가에 가서 다른 나라보다 싼 값에 한다고 하니까 잔뜩 미치고 대신 해주겠다는데 이를 줘요, 안 줘요? 주지 않습니까? 뭐 주잖아. 그러니까 가서 맨날 미치는 거야. 여기서 아파트 팔아서 번 돈을 다 중동 국가에 건물 지어주는 데다 갖다 다 퍼주고 있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를 홍콩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홍콩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스크바에 가면 있대? 없어. 한국에만 있어. 짓지도 않은 걸 팔아먹어. 우리나라만. 아니 지금 짓지도 않는 걸 팔아먹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그게 반시장적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누구야? 조중동과 가짜 전문가. 사이비 부동산학과 교수. 네? 이놈들이 이자들이 이 놈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이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불행이 아저씨도 맨날 그런 사람들 얘기만 들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 저 사람 말이 맞는 거야, 저게 틀리는 거야. 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 저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네, 한 700분 보고 계시거든요. 모스크바나 뉴욕이나 파리나 이런 데서 런던에서 힐스테이트나 레미안 본 적 있냐? 있으면 나한테 한번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아니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짓는데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막 불티나게 팔리는데 왜 거기서는 안 팔려? 이런 잘못된 이 시장 구조를 가진 이건 시장이 아니 이 아파트가 무슨 김현미 말대로 빵이 아니잖아. 재화. 아파트가 무슨 재화예요? 재화. 아파트가 뭘로 만들어져요? 땅, 콘크리트, 철근. 자, 아파트 원자재인 땅은 어디서 나와? 논밭 그린벨트야. 논밭 그린벨트였던 거야. 지금 강남에 있는 땅이 원래 뭐였어요? 논밭 그린벨트야, 거기가 다. 논밭 그린벨트에다 아파트를, 콘크리트를 심은 거야.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아파트 지을 땅값, 아파트 짓는 건축비를 다 받았어.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박정희가. 박정희는 그렇게 할 테니 건설업자들이 돈이 없고 나라도 돈이 없으니 인구는 서울로 몰려들고 어찌하오리까 시민 나라 주인님들 돈을 땅값 건축비를 대주면 내가 가격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바가지 쓰지 않도록 가격 관리를 해주겠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고 분양 원가 공개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그거야.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뭘 하고 있어요? 분양 원가 검증도 안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안 하고 공기업 시켜서 4억짜리 원가 4억짜리 아파트를 7억 8억에 팔아먹고 시민들한테 바가지 씌우고 4년간 국가가 공기업이 시민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고 폭리를 취하면 민간 건설업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하지 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의 사태는. 그랬더니 이렇게 된 책임을 투기꾼 때문이다. 투기꾼 그 누구가 투기꾼이야? 투기꾼도 자기가 양성을 했어. 임대사업자 신고만 하면 집을 500채 1000채를 가져도 세금 한 푼 안 걷겠다. 면세해 주겠다. 면세 사업자가 된 거예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땅 짓고 헤엄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LH 직원들이 볼 때는 시의원들이 집을 100채씩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그 집값의 80%까지 대출받는 걸 알고 3기 신도시 예정 부지에 논 살 때 어떻게 했어요? 땅값의 80%를 농협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엄청 받았더라고요, 대출을. 80%까지. 이렇게 서울에서는 아파트 하나 살려고 그래도 LTV, DTI 규제에다가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1원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이 문재인 정부가 왜 경기도 3기 신도시 예정 부지에는 LH 직원이나 투기꾼들이 가서 땅값의 80%까지 대출을 받도록 허용을 해요. 그것도 박근혜가 시켰나? 이명박이가 시켰나? 구치소에서? 이런 한심하고 무능한 데다가 일말의 양심도 없는 정부는 내가 처음 봐.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했다고 봐요? 대통령이 지금?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나 다 안 봐. 자기를 무조건 따르는 세력들, 한 줌도 안 되는 그 세력들만 바라보고. 그건 문재인 대통령은 한 상위 5%, 10%를 위한 대통령. 내가 보기엔 좀 더 협소하게 보면 한 5만 명을 대표하는 0.1%를 대표하는 대통령. 99% 알기를 우습게 하는, 99% 나라 주인을 깔보는, 얕잡아보는 그런 정책을 썼고 그런 정치를 했다 해서 지금도. 근데 그런 걸 시민들이 잘 모르는 거야. 왜? 그런 무능한 세력의 한심한 정책을 조금 먼저 이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하는 언론, 거기에 등장하는 짝퉁 학자, 사이비 교수, 그 다음에 많은 유튜버. 이게 뭐 도대체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유튜버, 후랭이 아저씨뿐 아니라 뭐 조중동과도 내가 지난주에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론을 감시한다는 언론 노조에서 만든 미디어 오늘이라는 언론의 기자가 전화가 와서 왜 자꾸 조중동과 인터뷰를 하십니까? 그거 몰라서 뭐냐. 니들이 인터뷰를 안 하잖아. 니들이. KBS나 MBC나 한겨레는 내가 15년, 20년 동안 인터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경향신문은 이 정부 들어와서 주간 경향 한 번 하고 무슨 인물 탐구하는 사람하고 한 번 하고 이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이 정부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이렇게 되지 말라고 지주의 나라라는 시리즈 기획을 했었어요. 경향신문에 지주의 나라 라고 치면 그 기사가 쫙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언을 했죠. 본부장님이? 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재인이 그 신문을 보고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야만 이렇게 되지 않는다. 왜? 노무현 때의 경험을 내가 살려서 그거를 미리 이 정부가 들어서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다. 노무현보다 더 나빠질 거다라고 내가 판단을 했으니까. 미리 말씀을 하셨군요. 그러면 기자가 찾아왔어요. 노원설위원이 돼가지고 경향신문에 예. 지지난주인가 한 달쯤 됐는데 찾아와서 뭐 내 예언대로 됐으니까. 그때도 2017년 5월 선거를 코앞에 두고 2017년 2월 달부터 기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선거에 너무 큰 영향을 준다 하는 이유로 시리즈가 3회에서 중단돼 버렸어.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으니까. 아팠구나. 네. 압력을 막 경향신문의 고위직한테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시리즈가 중간에 중단돼 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이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향신문 기자 중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뭐 기획 시리즈를 하자, 이 부동산 문제를 좀 드러내보자. 심지어는 그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어디 사세요라는 기획 시리즈를 했어요. 이명박 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가 어디에 사느냐가 신분의 상징이 돼서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살면 뭐 금수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빈부격차,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심층 파헤치는 기획 시리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쭉 같이 하면서 느낀 게 수백 명의 경향이나 한겨레 기자 중에 정신이 똑바로 박힌 기자는 별로 없다. 근데 그 기자가 특히 이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를 다루는 기자가 이 한겨레는 3명, 경향도 한 3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조중동 가면 한 20명, 30명씩, 한국경제 같은 데는 한 4, 50명씩 있던데 경향에는 숫자도 적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쓰질 못해, 세게. 그러니까 이 정부는 특히 노무현도 그랬고 이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지적을 안 해줘요. 조중동이 지적하면 무조건 안 들어. 조중동의 지적은 다 틀렸다 이렇게 간주를 해요. 그리고 조중동은 자기 편은 안 본다. 걱정을 안 해. 그래서 자기들에게 건강한 지적을 해주거나 좋은 정책을 제안하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면 다 적으로 생각을 해. 네? 노무현도 그랬고 이 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 말도 귀에 들리면 그냥 들어야지. 그건 아예 귀를 막아버리면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자기가. 무슨 양아치 집단도 아니고 무슨 을이나 이런 걸로만 나라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적인 일이 뭐고 공익이 뭐고 공인이 된다는 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가서 공적인 일을, 공익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나?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 패거리들, 물론 학창시절에 독재와 싸울 때는 자기들끼리 보호를 하고 피신도 하고 하면서 어떤 그 패거리 문화가 생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닌데, 세상은 자기들만 사는 게 세상이 아닌데 그런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피해가 이 부동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부동산의 거품은 생길 때 7, 80%가 고통을 당해. 고통스러워. 그 다음에 거품이 빠지면 한 3, 40%가 또 고통을 당해. 이 부동산 거품은 아예 생기지 말아야 돼. 생기지 말아야 될 게 생겼다면 그걸 발견한 즉시 제거를 해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요. 이 경실련이 89년도에 만들어진 단지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집값이 뛰고 전세값이 같이 뛰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주거 문제로 심각한 때 만들어졌는데 89년에 만들어서 89년, 90년, 2년 동안에 노태우 정부에게 정책 제안을 했고 그때 정책을 받아들이고 그때 정책을 실행했던 정책 위반자 중에 하나가 김종인 씨예요. 지난번에도 경실련에 지난주에 왔길래 당신들이 집권할 때 특히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을 할 때 2000년까지는 집값이 안정됐다. 89년 경실련이 생길 때는 주택보급률이 70%였는데 주택이 부족했다. 해서 200만 원 원서를 같은 것도 경실련도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에 찬성을 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가 넘었고 89년보다는 2002년, 2003년이 주택 숫자도 절대적으로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집 살라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야. 주택 공급 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주택 공급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새로 짓는 100만 원짜리 땅에다가 4,500만 원짜리 평당 건물을 지면 원가가 600만 원 아닙니까? 25평이 1억 5천이야. 30평이 2억이야. 그러면 3기 신도시에는 2억짜리 아파트가 나와요? 얼마짜리 나오는데요? 최하 5억 이상. 6억, 7억. 지금 과천, 위례 이런데 2기 신도시에 지금 분양되고 있는 게 6억 7억인데도 수백 대 1이 되고 로또라고 또 떠들어서 그걸 더 올리려고 하는. 자, 그러면 100만 원짜리 땅에다가 500만 원짜리 건물을 줘서 원가가 2억인데 그걸 2억짜리를 5억, 6억, 7억에 팔면 누가 돈을 벌어요? 30평짜리가 2억인데 2억짜리를 5억에 팔아. 5억에 분양해. 2억짜리 하나를 분양받아서 이게 7억 돼가지고 5억 프리미엄 생기면 뭐라 그래요? 로또라고 그러죠. 로또 안 생기게 하려고 2억짜리를 6억, 7억에 분양해서 4억씩 1000가구 4천억을 남기면 뭐라 그래? 그 돈은 누가 가져가? 분양은 누가 해? LH. 이거 건설회사는 4천억, 5천억을 가져가도 괜찮고 그 20년 기다려서 뭐 1순위 자격 만들어 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애까지 나가지고 2, 3억짜리 아파트 분양받아서 4, 5억 번 사람은 로또라고 하고 4억 벌면 로또고 4천억 벌면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그 가짜들 나와서 출연해가지고. 그거는 얘기를 안 해. 4천억을 벌든 5천억을 벌든 너 신경 쓰지 마. 분양가 상한제 하려고 그러고 분양 원가 공개하라고 하지 마. 그건 시장 원리에 안 맞아. 짓기도 전에 4천억, 5천억씩 땡겨가도 괜찮아. 왜? 왜 괜찮아? 그 가짜들을 매겨 살리거든. 어? 조중동에 광고를 주고 조중동은 또 그런 사람들하고 해서 유명인을 만들어줘. 그 가짜들이 조중동에 계속 나와가지고 유명인이 돼요. 그죠? 보시는군요. 다 체크하시는군요. 그래. 난 다 보지. 왜냐면 거기도 출연을 하니까. 아니 조선일보 방송에서 9시 뉴스에 내가 출연하면 조선일보 TV에서 내가 한 말을 방송에서 조작해가지고 다르게 방송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그대로 나가는데 내가 뭐 조선일보 방송에 가서는 딴소리 하나? 똑같이 F랭이 때 하는 얘기나 조선일보 방송에 가서 하나, KBS에 가서 하나, MBC에서 하나, 여기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나는 항상 똑같아. 근데 아니 조선일보 방송이 뭐 어떻고 동아일보 방송이 뭐 어떻고 중앙일보 방송이 못돼. 방송에 나가서 내가 하면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내 생각을 알리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니까. 아파트 값을 잡는 방법은 노태우 정부부터 내가 알려준 거예요. 경기도에 지금 시흥광명도 100만 원의 땅을 사고 있고 강남에 오세훈 처가 가지고 있던 땅도 한 200만 원, 300만 원이 채 안 돼요. 원자재인 아파트의 원자재인 땅이 100만 원이라면 거기다가 건물을 지면 500만 원짜리 건물이 지어지고 그러면 30평 아파트가 2억이 안 돼. 원가가 2억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를 건설회사와 SH공사가 삼성이나 현대에다 준 돈이 평당 450이에요. 그럼 30평이면 1억 3천, 1억 4천을 준 거야. 어? 공사 대가로 SH공사 직원이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SH나 LH는 누가 아파트를 줘요? 건설사가 하죠. 도급.
도급을 주면 삼성이나 현대가 와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렇게 해서 받아가는 돈이 30평을 지어주고 받아가는 돈이 1억 5천인데 그러면 1억 5천인데 오세훈이 2007년 4월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해서 안 하고 있을 때 시장이 돼서 원가를 공개했어요. 건축비가 이쪽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비가 380만 원, 400만 원이 안 돼. 2007년에. 그러니까 30평이면 건축비가 1억 2천. 그다음에 땅값하고 해서 400만 원, 1억 2천. 30평이 2억 4천. 30평 아파트를 2억 4천에 부정을 했어요. 근데 박원순은 30평 아파트를 오세훈이 분양한 거에 2배를 받았어. 1,500만 원. 2020년 작년 2월에 내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마곡에다가 평당 2천만 원 이거에 3배를 받으려고 하길래 만나자. 그러지 말고 건물만 분양해라. 차라리. 그래서 만났어요. 자기는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 있다는 걸 몰랐다. 참 좋은 방법 같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만 분양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다. 그 다음에 분양 원가 공개가 안 된다는 거를 자기는 네. 동의할 수가 없다. 왜? 원래 박원순은 시민운동을 할 때 정보 공개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정보 공개 운동을 하던 시민운동가가 자기가 시장이 돼서 행정정보를 공개 안 한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속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서울시 주택본부장하고 시장의 정책특보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어. 야, 이 박원순도 8년 동안 속고 있었구나. 인해 장막에 쌓여가지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놈들이 박원순을 못 만나게 하는 거야. 내가 박원순을 만나면 자기들의 잘못을 다 들춰내니까. 그래서 박원순은 그로부터 몇 달 있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건물만 평당 550만 원, 30평을 2억. 이런 아파트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 보는데요. 처음 보죠. 이명박이 강남과 서초구에 이런 아파트를 분양을 했었어요. 근데 쿠랭이에 나오는 가짜 전문가, 그 다음에 조중동에 등장하는 학자들 중에 이런 아파트 분양이 있었다는 걸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30평짜리를 이렇게 2억에 강남에 분양한 적이 있다? 없죠?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럼 그거는 무슨 법으로 만들었냐? 무슨 법으로 만들었어요? 한나라당이 국민의힘이죠. 한나라당의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돼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반값 아파트.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더니 2009년 171명이었어 그때. 171명이 특별법으로 토지 임대 건물만 분양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런 아파트를 분양을 했어요. 우리 후랭이 TV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처음 보실 거야. 지난번에는 내가 가서 말로만 했죠. 네. 말로만. 근데 이런 아파트가 실제로 강남구 자곡동 LH 브리지 힐 LH 브리지힐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아파트가 그럼 왜 못 나오냐? 토건족들이 이런 거 나오면 기사를 다 삭제해버려요. 이런 기사를 못 쓰게 막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모르지만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이런 아파트를 30만 채를 짓겠대. 반값 아파트 30만 원 공급 들어본 적 있어요? 이번 박영선 후보의 대표 공약이야.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야? 그 정책은 좀 괜찮은 거죠?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하긴 내가 하라는 거 하면 참 좋은 거야. 응? 왜?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거 분양받을 자격이 안 돼. 하지만 무주택으로 20년씩 뭐 15년씩 기다린 분 그런 분들한테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이 신혼부부에 꼭 30평이 있어야 돼요? 너무 좋잖아요. 예, 한 20평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강남에 한 20평 아파트를 강남에 20평 아파트를 1억 2천에 분양하면 1억 2천 아파트면 비싸? 대출을 1억 5천까지 해줘. 더 많이 해주네요. 대출. 네. 아 그래도 왜냐하면 살림살이도 해야 되니까. 아 그것까지 다 해준다고요? 그럼 아파트가 1억 2천인데 1억 5천까지. 1억 5천까지 대출을 해주란 말이에요. 인테리어도 해라. 그럼 그래야 결혼을 해. 살림살이도 마련하고 애도 낳고 이런 나라를 나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민운동을 하는 거예요. 강남에 아파트 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강남에 그린벨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 아 그럼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걸 짓기 위해서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경기도 그린벨트는 풀어도 되고 서울 그린벨트는 풀어도 안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후손을 위한 최후의 보루 이러던데. 근데 왜 경기도 그린벨트는 풀어? 아니 3기 신도시가 다 경기도 그린벨트를 부시겠다는 건데 경기도를 부시지 말고 경기도 3기 신도시는 다 취소하고 강남의 그린벨트 중에 보존 가치가 좀 낮은 데 찾아서 그런 데도 지면 되잖아. 저 강남에 가면 내곡동에 국정원이라고 들어봤어요?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 강남에 꼭 있어야 돼요? 서울에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왜 꼭 서울에 있어야 돼요? 누구 정보를 얻으는데 해외 정보 얻는데
꼭 서울에 있어야 돼? 대북정보라든지. 저기 저 강원도 고성에 가다가 지면 돼. 아니 이북 정보만 한 모으면 되지 뭘 한국 정보 얻어서 뭐 하려고. 그럼 그 국정원 그런 부지를 또는 필요하면 그 대통령 전용기 뜨는 서울공항이라고 있다고. 몇 번 떠요 대통령이. 아, 공항을 없애야 된다? 거기다 아파트 지으면 되지. 아니 비행기도 안 뜨는 놈 공항에. 중요할 때 행사 있을 때 가지 않습니까? 왜 행사했을 때 뜨는 저 김포공항도 있고 인천공항도 있는데. 보안상. 무슨 보안? 김포공항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아니 대통령 혼자만 이용하는 공항이 필요해요? 보안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한다고 누가 거기 와서 비밀 캐간다고 보안이 필요해. 같이 써도 된다? 그럼 아니 세상에 대통령 전용기만 뜨는 그런 빌트리한 공항이 왜 필요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려면 위치 좋은 곳에 싼가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땅에 확보해서 그 땅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강제로 뺏은 땅을 팔면 돼요, 안 돼요? 뺏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해. 자기한테 뺏어다가 서울 집값 잡는다고 경기도 사람 농사 짓던 땅을 뺏어다가 그 땅을 건설업자한테 줘가지고 자기 아들이 거기에 비싸게 바가지 써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돼. 그 좋은 일이? 아니 나라 주인들이 무슨 죄졌어? 이런 잘못된 정책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불행이 TV의 출연자 중에 한 명도 내가 못 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을 하면 이 주변 시세보다는 월등히 싸잖아요. 주변은 12억, 20억 할 테니까 이 시세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라가죠. 따라가지 않을까요? 올라가요. 조금 올라가지. 조금 올라간다고. 이 옆에 지금 강남에 이게 분양한 거예요. 이명박이 네덜란드의 왕립 건축가를 데려다가 아파트를 그냥 상자가처럼 짓는 게 아니라 유럽의 성처럼 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축 대상을 받은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아, 이게요? 예. 강남구 자곡동 LH 힐스테이트 아파트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짝퉁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안 해줘. 그 다음에 이 조중동에 등장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를 안 해서 여기 저 바깥에 있는 지금 우리 요원들은 이걸 너무 많이 봤어. 내가 툭 하면 이걸 갖다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이 정말 나한테 고마워할지도 몰라.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죠. 프레임 TV 나와서 이명박 부동산 정책 잘했다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나는 뭐 잘했다고 계속 칭찬을 해줘. 왜? 오세훈 처가가 가진 270만 원짜리 땅에 땅 한 평에 아파트를 2평 줘요. 용적률 200%로 주면 그럼 땅값이 150만 원이고 건축비가 500만 원이면 650만 원 30평이 2억이야. 2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분양을 했어요. 언제? 이게 몇 년도에 한 거예요? 2010년, 11년, 12년. 2010년, 11년, 12년. 그때.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강남의 평당 900만 원의 아파트를 분양을 계속 하니까 이명박이 고양 원흥은 700만 원, 30평을 2억, 하남 미사는 30평을 2억 4천, 과천은 30평을 2억 5천, 서초는 30평을 2억 7천, 강남은 30평을 2억 9천, 송파는 30평을 2억 8천. 그렇게 분양을 하면 30평 아파트의 헌 아파트 값이 어떻게 돼요? 노무현 때 엄마 아파트에서 14억 됐던 게 8억으로 떨어졌어. 새 아파트가 3억에 나오는데 그 14억 가던 게 8억으로 떨어졌다고. 왜 노무현 때 14억 가던 아파트가 8억에 떨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전문가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공급 과잉했나? 그때는 신도시를 많이 했나? 그때는 재건축, 재개발이 안 돼. 14억짜리가 8억으로 떨어지면 재건축이 돼요, 안 돼요? 2010년, 11년, 12년에는 재건축 뉴타운 조합이 800개가 없어졌어. 나라에서 건설업자한테 조합이 빌린 돈을 갚아주면 다시는 재개발 뉴타운 안 하겠다 하는 각서를 썼어. 근데 그걸 지금 다 풀어주겠대, 이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이 미친 정부야. 아니 서울 시민이 돈으로 조합비를 갚아주고 다시는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겠다는 주민들을 꼬드겨가지고 LH를 투입해서 그걸 다시 재개발하게 해주겠다는 게 지금 이사 대책이야. 임대아파트 넣겠다. 어디에? 공공재개발해서 몇 개나?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임대아파트도 넣었겠다. 아니 여기다 지으면 돼. 여기다. 이게 여기 절반을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되는데 이 100만 원짜리 땅이 여기 많은데 왜 그거 쓸데없는데 지금 사람 사는데 다 부셔가지고 그래? 거기가 입지가 좋잖아요. 어디가? 이 강남은? 도심 한가운데. 강남은 국정원 저 내곡동은 나빠요? 아니 거기 많아. 저 용산 정비창은 위치가 나빠요? 용산 좋죠. 거기다 아파트 못 져? 거기도 짓죠. 불광동 가면 불광역 옆에 혁신파크라고
들어봤어요? 거기다 아파트 지면 안 팔려? 삼기 신도시보다 나빠? 아 그럼 지금 내가 얘기하는 데마다 다 좋은 데만 얘기하잖아. 저 개포동 있는 데 가면 구룡마을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거기다가 이거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강남구 삼성동에 가면 서울의료원이라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이 있어. 거기다 이런 거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긴 안 돼. 왜 안 돼? 거긴 좀 멋있게 지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삼성동. 아 이거 잘 졌다니까. 아니 빌딩 같은 거 넣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다 70층짜리를 지란 말이야. 아 임대 아파트를요? 그럼 70층짜리를 그럼. 삼성동에다가요? 임대 아파트가 뭐예요? 아파트를 지면 임대용과 판매용이 따로 있나? 아이파크의 절반이 전세나 월세를 살아. 아이파크가 임대 아파트예요? 타워팰리스의 40%가 전세나 월세를 살아. 타워팰리스가 임대 아파트예요? 그럼 어느 게 임대 아파트야?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야.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라고. 근데 이 짝퉁들이 나와서 임대 아파트, 공공임대 이름을 그렇게 개떡같이 지어놓고 아니 아파트가 뭐 판매용, 임대용 따로 있어요? 아니 이왕이면 이제 LH 강남 뭐뭐뭐일 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LH 강남 아파트야. 이게 이렇게 여기다 LH라고 붙여놔서 이 성처럼 생긴 아파트가 닭장처럼 보여? 멋있는 이름 있잖아요. 뭐 영어로. 저거보다 이게 더 좋아. 이게 건축 대상을 받은 거야. 이거는 정말 살기가 좋아. 아 레미안 퍼스티지보다 그럼 좋아요? 요 뒤에 산도 있고 정말 좋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불행이 TV 저 독자들을 위해서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이런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900만 원에 2007년 노무현 때 평당 1830평을 35평을 6억에 분양받아서 용인에 2010년에 입주하려고 보니까 얼마가 됐어요? 강남에 3억에 나오니까 용인은 2억 8천으로 떨어졌어. 6억에 분양받은 아파트 들어가려고 잠자러 가려고 하니까 2억 8천 반값으로 떨어졌어. 파주 교화에 노무현 때 35평을 5억 5천에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하려고 그러니까 2억 5천이 됐어. 그런 사람이 이 수도권에 100만 명이 넘어. 2006년 7년 노무현 정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아파트를 산 사람은 다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됐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풀행에 나와서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을 거야. 내가 지난번에 가서 최초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주변에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 다 반토막으로 떨어진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 그래서 이 이명박 때는 수도권에 미분양이 120만 호,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200만 채가 안 팔렸어. 200만 채가 안 팔렸다는 거는 미분양이 200만 채라는 거는 지금 200만 원을 앞으로 분양하겠다는 문재인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반대죠? 이건 전화했는데도 안 팔렸어. 그러면 이명박 때는 공급이 과잉했나? 이명박 때보다 지금 주택이 줄었나? 10년 사이에? 다 부셨어? 10년 동안? 외국에 수출했어? 늘었어요. 그때는 1780만 채였어. 우리나라 주택이. 지금은 2200만 채야. 450만 채가 더 늘었어. 10몇 년 사이에. 1년에 40만 채, 50만 채씩. 근데 왜? 지금은 집값이 왜 올라? 지금보다 주택이 400만 개가 적을 때도 집값을 잡는 거는 이렇게 3억에 헌집 옆에다가 14억짜리 옆에다 3억짜리가 나오면 14억짜리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8억으로. 근데 이 아파트는 얼마가 돼? 7억이 돼. 그게 8억 될 때. 3, 4억 여기는 프리미엄이 붙어. 왜 붙었어? 땅이 100만 원짜리 땅이야. 정부가 이걸 100만 원에 사들였기 때문에 논밭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토지 용도가 논밭이면 100만 원이지만 그 같은 논밭을 택지로 바꾸면 땅 한 평에 1000만 원짜리가 돼요. 그 땅의 용도가 상업용지로 바뀌면 땅 한 평이 5천만 원이 돼. 그래서 땅의 용도라는 거는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10배, 20배, 50배까지 뛰는 거예요.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의 용도를 결정하는 특권을 가진 문재인, LH,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이 국민이 5천만 국민이 위임해준 잠시 사용하라고 준 그 권력을 국민을 향해서 쓸 때, 국민을 위해서 쓸 때 이명박은 국민을 위해서 썼어. 이명박이 2009년에 LH를 통폐합시켰어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관료들이 2008년 2월에 대통령이 돼서 말을 안 들어가지고 1년 반 동안 말을 안 들으니까 LH공사를 만들어서 초대 사장을 자기하고 현대에서 같이 있던 이지송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사장으로 앉혀가지고 그 이지송을 시켜서 이렇게 아파트를 공급한 거예요. 되게 모양이 낯서네요. 낯설죠. 이 아파트 여기 이게 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 아파트 이런 성처럼 생긴 아파트가 여기 8개인가가 있어요. 이 아파트의 또 특징이 뭐냐? 아파트 입주할 때 3천만 원만 내면 돼요. 3억짜리 중에. 그리고 나머지 90%는 10년 동안 살면서 분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도 들어가서 아파트 분양받아서 그러니까 어디서 월세 살면 월세 보증금만 빼가지고 와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고. 이런 친서민 정책을 쓸 때 집값이 안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불행이 출연자들은 조중동 출연진은 한 놈도
한 사람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안정된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이네요. 안정. 안정, 폭등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그래프나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 부동산 유튜버 중에 몇 명이 있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 잠꼬대 같은 소리 그런 걸로도 이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럴싸한 얘기를 가지고 워낙 정부가 못하니까 그것만 조금 비틀게 해가지고 조중동 논조와 별 차이 없이 아파트 시장을 부동산 시장을 그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정확하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파트가 1200만 개가 있는데 강남에는 아파트가 35만 채가 있어요. 강남에 지어진 아파트의 원래 토지는 뭐였습니까? 논밭 임야예요. 강남이. 사람이 거기는 마늘밭, 고구마밭, 잠실은 뽕밭, 압구정동은 고구마밭 다 거기가 밭이나 논이었어. 그러면 일기신도시는 경기도의 일기신도시는 노태우 때 지어진 걸 일기신도시라고 하니까 노무현 때 지어진 걸 이기신도시라고 하고 그러면 원래 그 강남이나 이쪽 잠실이나 이쪽으로 가면 그게 원래 경기도 땅이에요. 경기도. 그걸 서울로 편입시켜서 그렇지.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해서 영동 개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 그 정부가 수용했던 그 땅을 논밭 임야를 안 팔고 그때부터 건물만 분양했다면 그 땅 주인이 누가 돼요? 국가나 공기업 땅이 됐겠죠. 그럼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누가 부자가 됐어? 국가. 그래서 내가 2004년 노무현 때부터 판교 신도시든 위례 신도시를 내가 개발하지 말라고 개발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신도시들은 건물만 분양을 하고 토지는 팔아먹지 마라. 그래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토지 공공 보유 건물만 분양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지금처럼 그 판교 신도시 2005년에 개발해서 지금 15년이 흘렀는데 그럼 지금 그 땅을 안 팔고 거기에 건물만 분양했다면 누가 부자가 됐겠어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LH, 그다음에 경기도, 성남시 이런 국가기관이 부자가 돼요. 국가기관이 부자가 되면 국민이 부자가 돼. 예를 들어서 강남 신도시 전체 땅이 지금 서울시 소유라면 서울시는 엄청난 부자가 돼요. 시가 부자라고 제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시가 부자면 시민들이 세금을 덜 내도 돼. 시 운영비를 적게 걷어도 되고 시의 시 보유 자산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100만 채를 가지고 있다. 서울에. 그러면 서울시면 100만 명은 집을 살 필요가 없어. 서울시가 가진 집에 가서 내 집이야 그게. 그래서 공공임대가 아니라 공공주택이에요. 공공의 주인이 누구야? 시민이야. 나야. 이 나라의 주인이 나라고. 나라의 주인이 나라 소유 주택에 가서 잠을 자는 거는 사용하는 거는 임대가 아니야. 내 집을 내가 사용하는데 그게 왜 임대야? 그게 임대가 아니라고요? 아니지. 공공주택, 공공소유주택, 국가주택, 내 주택. 나라 주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명칭을 공공임대니 뭐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네. 마치 아까 서울의료원에 공공임대 같은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삼성동. 거기다 나는 대한민국에 지어지는 모든 아파트는 한 4,500년 동안 부실 필요가 없는 그런 아파트를 지으라는 거야.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해? 4,500년? 그럼 한 500년이 아니라 4,500년. 한 500년 쓰게 만들으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 석회석을 가지고 있어요. 태백산에. 그 좋은 석회석을 갖다가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손재주나 기술 능력이 세계에서 제일 으뜸이야. 건설사들의 기술은 또 인정하시네요 또. 아니 건설 노동자의 능력이지 건설회사의 직원들이 하는 거는 접대야. 그 사람들은 접대하는 일밖에 하는 게 없어요. 건설에 들어가면 공무원 접대, 감리원 접대, 공기업 직원 접대, 자기 학교 동기들 찾아다니면서 술 접대, 음식 접대, 돈 접대, 성 접대, 남자 접대 뭐야?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거는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시공 능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엔지니어링 개발도 하고. 뭔 개발을 해? 공법도 연구하고. 누가? 같은 계열사에서. No. 불량품 만드는 연구만 해요. 돈을 미리 다 받았으니까 깎아야겠지 뜻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남길까? 어떤 자재를 쓰면 돈을 더 남길까? 어떤 가구를 쓰면 돈이 더 남을까? 그게 무슨 기술 개발이야. 두바이의 그 큰. 그건 하청받은 거야. 그런 데는 감독하는 사람이 술을 안 얻어먹고 꼼꼼하게 감리를 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감리를 하면 불량품이 안 만들어져. 아파트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사람도 사람이고 그걸 제대로 만드는지 감리하는 사람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소비자를 대신해서 감리하는 사람이 이 술을 안 얻어먹고 뇌물 안 받고 똑바로만 감리하면 두바이 같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축물을 지라고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응? 술 먹고 물탄 콘크리트를 쓰고 불량자재를 쓰고 그걸 눈 감아주고 해서 그런 사고가 터지고 부실이 생긴 거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감리하는 사람이 벽지를 똑바로 안 붙였어. 타일을 제대로 안 붙였어. 방수를 제대로 안 했어. 그 다음 작업을 못하게 하면 불량 건축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런 건설회사 직원들이 가서 뭘 해? 불량을 눈 감아달라. 못 본 척해라. 나하고 술집에 가 있자.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 40년 된 아파트를 경쟁적으로 부시자 하는 서울시장들이 나와서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된다. 부패하고 무능한 공기업이 구도시에 들어와서 재개발을 하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혼집이 새집이. 근데 구도시에 와서 자기 직원들이 주택을 사고 쪼개기를 하고 토지에다가 지분 참여를 해서 온갖 투기를 할 거 아니에요. 구도시에 들어와서도 이제 신도시에서 하던 식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 주겠다. 아니 왜 공기업이 재개발하는 데는 건설업자가 돈을 마음대로 받게 해주면 누가 이뤄? 그게 건설업자 이롭게 해주겠다는 일이지 거기 재개발 지역에 사는 세입자한테 무슨 혜택이 들어가요? 집주인들은 좋잖아요. 집주인이 누구예요? 김의겸이? 투기꾼들? 뭐 다주택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실거주자 소유자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거기 세입자가 있다고. 아니 세입자한테 아무 혜택도 없는데 지네들이 2년 플러스 2년 4년은 거주할 기간을 보장해 주겠다고 작년에 그 생날리를 쳐가지고 임대차 3법이 통과됐는데 앞으로 4년 동안은 손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세입자님들은 이 나라의 유권자가 아니야? 이 나라의 세입자들은 사람이 아니야? 보호받을 권리가 없어요? 기본권을? 주거권을? 다 보호해버리면 아니 거기서 뭐 영원히 개발이 안 된 영원히 개발 안 돼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린벨트나 이런 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에 이런 아파트가 공급되면 재개발 안 해서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니 집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집값이 폭등해서 도저히 삶이 찌들리고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한 사람이 몇 명이야. 극단적 선택까지는 아닌데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아니 극단적 선택한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새들어 살고 있는 동네를 다 부셔서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그 공급이 늘어서 전세값이나 월세값이 떨어져요?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 왜 그 사람들이 쫓겨나야 돼?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해서 이로운 사람은 건설업자. 짓지도 않은 아파트 광고하는 조중동, 거기에 기생하는 학자들, 투기해라고 부추겨서 들어간 투기꾼, 건설업자, 1000가구의 주택을 보시면 지금 1000가구 속에 3,500명의 세입자가 있어요. 주택은 다가구 한 채에 10가구씩 살아. 거기 세입자들이 다 쫓겨나야 돼. 아무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1000가구를 무시고 1,500가구의 아파트를 진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면 500채는 또 투기꾼이 들어와니라 돈 있는 사람이 사서 들어와 아파트를. 거기 살고 있는 3,500 세입자는 다 나가야 돼. 그런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집값이 안 잡혀? 문재인은 못 잡아. 변창흠 데리고는. 근데 가르쳐 주잖아. 잡는 방법을. 그래서 내가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아파트가 30평짜리 3억이 용산에 1,500채. 서울시장 되자마자 강남구 삼성동에 2,000가구, 그 다음에 강남 구룡마을에 2,000가구, 불광동 혁신파크에 3,000가구, 여기저기 해서 1년 동안 한 3만 가구가 예약을 해줘. 예약만 해도. 그것도 3억에, 30평짜리 3억에 매달 1,000가구, 2,000가구가 1년 동안 한 3, 4만 개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아파트 값이에요. 영향을 좀 받겠죠. 그 다음에 이런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가 30평이 15억에 나오면 분양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3억에 나오는데. 그럼 재개발 아무것도 안 해요. 시장이 박영선처럼 반값 아파트, 이명박처럼 분양 원가 온 게 이것만 제대로 하면,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서울의 집값은 잡힐 희망이 보인다. 그럼 1번 후보의 공약은 좀 좋게 보시는 거예요? 지키면. 당선된다면 이 사람들이 또 안 지켜. 많이 보셨겠네요, 그런 거. 그럼.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문재인은 뭐 집값 올리겠다고 그랬나? 아니 4년 내내 집값 잡는데 2020년 1월 7일 날은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춘다 그랬잖아요. 왜 낮아졌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당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 얼마나 처참한 종말을 맞는가를 국민이, 유권자가 보여줘야 돼. 계속 그러면 이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2,5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2, 3천 가구면 1년이면 몇 가구입니까? 2, 3만 가구야. 그러면 지금도 1년에 수도권에 20만 채가 공급돼. 새 집이. 그중에 한 14만 개가 아파트고 7, 8만 개가 주택이나 연립이나 다가구예요. 꾸준히 공급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200만 개씩 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5년에 200만 개면 질을 지려면 1년에 몇 개씩 져야 돼요? 40만 개. 올해 40만 채 진대요? 작년 8.4 대책에서 2021년 7월에 사전 예약을 받겠다. 그랬다고? 사전 청약. 응. 그것도 땅이라도 사놓고 청약을 받든지 해야지. 지금 땅도 확보 못해. 아니, 지금 3기 신도시에 땅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 땅 뺏어가시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결사반대 걸 딱 붙이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30년 50년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왔는데 그걸 강제로 뺏어가면서 겨우 100만 원 주면서 LH 직원 몰래 와서 산 놈들은 300만 원 400만 원 받아갖고 그런 일이 지금 과거부터 지금 한 10몇 년 20년간 경기도에서 계속 있어 왔거든. 아니 경기도 사람이 뭐 봉이야? 경기도 사람들은 서울 집값 잡으라고 계속 땅을 뺏겨야 돼? 왜 뺏겨야 돼요? 노무현하고 문재인 같이 무능한 대통령만 정권을 잡으면 땅을 뺏어가. 경기도 사람 땅을. 아니 경기도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고 말이에요. 아무 잘못도 안 하는데 왜 경기도 사람 땅을 뺏어다가 서울 사람 들어갈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서울 사람들에게 바가지 씌우고 건설업자한테 특혜 싸게 팔고 건설업자는 더 크게 바가지 씌우고. 서울에는 농지가 없잖아요. 왜 없어요? 그래서 싸게 토지를 취득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이명박은 지금 저 내곡동 그쪽으로 가면 국정원 그 부지 옆에는 그린벨트고 거기에도 농지가 많아요. 양지동 그쪽으로 가면. 그다음에 저 강북도 가보면 곳곳에 땅이 많아. 전 시장님은 그린벨트는 사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누가? 박원순? 네. 뭘 사수해? 지가. 후손을 위해서. 후손? 후손을 위해서 그 지가 한 게 8년 동안 한 게 없는데 아니 지가 후손을 위해서 한 가지도 제대로 해놓은 게 없는데 후손을 위해서 서울 집값을 그렇게 잔뜩 올려놨나? 박원순이가 문재인하고 둘이 서울 집값을 올린 거예요. 쌍지페이 짓고. 네. 박원순은 여의도 용산 통째 개발. 마스터 플랜. 무슨 이 서울역부터 어디 북철 지하화 강북에서 그 저 옥탑방 쇼할 때고 나서 그 일대도 무슨 다 경전철이다 뭐다 해가지고 개발 공약을 남발해서 그러니까 박원순 문재인 해가지고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은 청와대 아직도 있고 박원순은 먼저 갔고 그 고통은 다 고스란히 서울 시민들이 이런 무능한 정권은 나는 본 적이 없다니까. 부동산 쪽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즉각 풀겠다 그 얘기했거든요. 풀든지 말든지 지가 얘기한 대로 분양 원가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강남에 이렇게 30평짜리 아파트를 3억에 분양을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하나도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서울 의료원 부지나 용산 네 이런 30평짜리 아파트를 거기다 70층짜리 를 지면서 이런 스타일로요? 이거보다 더 멋있게 70층 뭐 50층짜리 아파트를 진 용산에 원래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을 자기가 시장일 때 2007년에 삼성에다 줘가지고 삼성이 거기다가 무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뭐 이런 걸 진다고 해가지고 50층 70층짜리 거기다 짓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명박이 이런 아파트를 분양하니까 용산에 30평짜리를 한 15억 20억에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강남에 3억짜리 아파트가 나오니까 그 사업이 포기를 벌써 삼성이. 근데 그건 아파트는 아니지 않아요? 상업용 건물. 주상복합 아파트. 지금부터 지어지는 공공 아파트는 나는 전부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라는 거예요. 한 50층을 짓고 1층부터 3층은 상가, 3층부터 10층까지는 사무실, 그 다음에 11층부터 40층까지는 아파트. 뭐 21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콤팩트 시티. 콤팩트고 뭐고 그냥 2분 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사무실과 상가와 집이 그런 주상복합을 짓는 게 맞다. 그래서 건물은 30평짜리를 3억에 분양해주고 박영수는 평당 1,000만 원에 분양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용산에 30평이 3억에 나오고 그렇게 이제 하라고 내가 원가 공개를 내가 또 다 해요. 원가 분석도 내가 다 할 줄 알아. 그래서 이 원가 공개와 원가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시장이 당선된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을 하면 여기서 맨날 기자회견을 해. 기자들한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 알려줘. 잘못하고 있다. 거짓말했다. 폭리를 취했다. 한 달 안에 빵 아니니거든. 재개발 재건축은 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설공사나 모든 개발 사업은 적정이윤, 글로벌 스탠다드가 시행이윤은 5%를 보는 거예요. 이 5%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 전체 자기가 투입하는 노력에 비해서 이 건축물은 남이 만든 자재를 사다가 비정규직 노동자 데려다가 반대로 보여주셨어요. 지가 하는 아니 자기가 삼성이 하는 게 없어. 아 그럼 삼성은 5%만 먹어라? 5%.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왜 적어? 아 그래? 아 잘 몰라. 아니 이 사람이 투입하는 게 땅은 정부가 뺏어다 줬어. 자기가 아무 노력도 한 게 없어. 건물은 전부 하청조, 하청기업에다. 자재는 남이 만든 거 사와. 아 지가 한 거는 접대밖에 없는데 조중동의 아파트 광고밖에 한 게 없는데 5%만 받아가도 많지. 아 5%도 많다? 그러면. 아 그럼 되게 넉넉하게 잡아주시네. 넉넉하게 잡은 거지. 옛날 이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건축비가 200만 원이 안 됐어요. 평당.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30평짜리 아파트를 6천만 원 해서 적정이윤을 한 5%면 아파트 하나를 분양해서 건설회사가 벌 수 있는 돈이 30평 아파트 하나를 해서 5%니까 6천만 원에 5%면 30만 원, 300만 원을 벌어왔어. 그러면 1000가구를 줘봐야 300만 원이니까 30억. 근데 지금은 어떠냐? 노무현 대통령이 공기업도 장사 10배 남겨도 괜찮아 하고 나서는 5%가 아니라 지금 벌써 5%가 작아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라는 고가 상품 하나에 5억, 10억짜리 물건을 만들고 그중에 5%면 크게 이익이 남는 거고 건설회사는 자기가 투입하는 고정 비용이 거의 별로 없어요. 직접 고용을 계속 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에 자재를 뭐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야. 필요할 때 사오면 되는 거예요. 주문만 하면. 그래서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투입한 노력에 비하면 시행이윤이 5%만 남아도 자기가 투입한 노력의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지금도 건설회사한테 물어봐요. 3% 남는다, 2% 남는다, 1.8% 남는다 이런다고. 왜? 다 탈세를 했거든. 탈세했으니까? 탈세를 다 했어.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실제로 세금 다 떼어먹었으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주들은 몰라. 그래서 건설회사는 비상장 기업이 많고.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정부 관료들은 이 국민보다 낮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정치인은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공무원은 머슴이고 심부름꾼을 우리가 뽑는 이유는 너 가서 머슴을 잘 다뤄라. 그리고 주인을 편안하게 만들어라. 하고 뽑아주는 거예요. 그지? 우리가 월급 주잖아. 노후도 보장해주고. 근데 이것들이 가서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공적인 일을 하라고 위임해준 권력을 사욕을 채우러, 사익을 챙기러, 사적 이익을 도모하러. 그게 지금 LH 사건의 본질이고 터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해결하는 척 하면서 사적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잔뜩 올려놔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집값을 싸게 공급하는 걸 하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더 오르게 만들어가지고 3기 신도시를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LH 일감을 만들어주고 건설업자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건설업자 토지를 대주고 그리고 대통령이 얻는 게 하나 있어. 경제 성장률. 억지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켜서 성장률이라는 거를 높아졌다. 지금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는 아니 국민들은 소득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자산이 상대적 격차가 생기고 하는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성장했대. 그럼 누가 성장한 거야? 재벌.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이 사람들은 재산도 늘었어.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사람들 0.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성장한 거야. 전셋값도 잔뜩 그러니까 전셋값 잔뜩 올려서 받고 챙기고 현금도 14억 있는 놈이 무슨 뭐 전세 5천만 원 올려주기 위해서 1억 4천 더 했다고. 그것도 임대차 3법 통과되기 이틀 전에. 정말 그런 뻔뻔한. 그러니까 내가 작년 거기 임명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얘기하셨군요. 그러면 빨리 내쫓아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또 여기서 기자회견 할 때마다 저놈들이 대통령을 속이고 있고 나는 근데 걔들이 속이는 줄 알았어. 대통령이 속는 척 하면서 걔들을 이용한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은 홍남기가 보고하는 경제 성장률에 함몰돼가지고 성장률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기 성적표가 좋아진 거로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대통령 하는 동안은 코로나도 있고 부동산 값이 오르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고 경제 성장률은 내가 계속 올린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어쩌다 대통령이 된 거야.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떠밀려가지듯이 얼떨결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하기 싫을지 몰라요. 그냥 임기 4년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5년 해가지고 1년을 또 더 버틸래니까 마음이 편치 않겠지. 나도 뭐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진 않았으니까. 네. 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1년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보다 좀 더 세게 더 강도 높게 더 이 정권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이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무슨 뭐 모든 공직자 재산을 등록시키겠다. 좋아요. 재산을 등록시키지 않아도 재산이 얼마인지는 다 알려면 알 수가 있어. 계좌나 이런 금융인 감에 돈이 너무 많아서 몰래 숨겨놓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부패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이 공무원이 하는 역할 중에도 그런 정책을 결정하거나 무슨 인허가를 해주거나 어떤 금전적 이해와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매일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 계좌나 이런 거를. 미국 같은 데는 국세청, 그 다음에 감사원, 검찰, 경찰, 금융감독기구 뭐 이래가지고 대통령이든 무슨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은 매일 변동상을 지켜보고 있는 그 측근들의 움직임까지. 그래서 그런 게 하기 싫으면 공직에 안 들어가면 돼. 공직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러 들어가는 거지. 우리처럼 공직을 이용해서 투기를 하고, 공직을 이용해서 이익권을 챙기고, 공직을 이용해서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즉시 적발되게 해야지. 즉시 적발돼서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아야, 주변에 그런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보여야 예방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에 안 들어가. 아니 돈을 벌고 싶으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당당하게 프레이 TV를 열심히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를 보고 가서 지가 리스크를 안고 가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든지 해야지 왜 공직에 들어가냐는 거야. 그건 공직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러 들어가는 거거든. 공권력을 도둑질하는 데 이용하겠다는 거거든. 그건 안 되죠. 돈을 벌고 싶으면 당당하게 시장에서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당당하게 돈을 벌어야지. 주택을 100채 가진 놈이 왜 공직에 들어가냔 말이야. 주택 임대업자나 하면 되지. 주택 더 살라고. 이제는 주택보다 땅 좀 살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개발정보 빼내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형질 변경해가지고 농지를 바꿔서 건물 짓고 이런 자들을 문재인 정부는 너무 많이 공직에 임명을 했어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직이 한 3만 개 가까이 되는데 너무 많은 공직에 그런 그 선거 때 무언 도움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서 기존의 공무원 그렇잖아도 부패한 세력이 오기를 기다렸던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가지고 놀기도 좋고 서로도 맞고 그렇게 해서 이런 행위가 만연한 거다. 근데 말은 공직자 재산 등록을 넓힌다고 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주소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가진 아파트의 주소가 공개가 안 돼. 아, 그래요? 재산 신고도 시세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그래서 토지나 빌딩 같은 거는 시세의 한 30-40%밖에 안 돼요. 아파트는 시세의 한 70% 가까이 되고. 그래서 실제 재산이 부동산이 50억 있다면 신고는 20몇 억 해. 그 변창흠도 7억인가 6억인가로 신고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 서초구에 6억 7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어? 그 장관이라는 자들이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자기 직계도 재산 고지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고 그런 걸 고치지 않으면서 대상을 넓힌다? 말도 안 돼. 3기 신도시 같이 불필요한 개발을 안 하면 돼요. 그걸 안 하려면 집값을 안정시키면 돼요.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서울 집값이 일부 떨어진다면 신도시 개발하라고 조중동이 그래 안 그래? 하지. 그래도 하면 좋지. 그래도 그게 먹히질 않죠. 그죠? 필요가 없잖아. 서울에 있는 집도 지금 나오면 떨어지는데 그것도 안 사는데 뭘 신도시를 줘? 내가 보기에는 시장만 잘 뽑으면 다음 달부터 집값이 떨어져요. 아, 그렇습니까? 응, 잘 뽑으면. 바로. 근데 잘 뽑으려는데 안 보여. 떨어뜨릴 놈이 혹시 뭐 나를 갑자기 나오지도 않은 사람을 뽑을 수는 없잖아. 내가 된다면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국토부 장관 자리 비어 있잖아요. 장관 아직 남아있고 보내야 될 사람은 안 보냈는데 내가 국토부 장관이 돼봐야 10개월짜리예요. 10개월. 너무 짧아서 안 한다? 아니 뭐가 맞아야지. 남기
예? 남기홍, 홍남기, 예? 뭐 이런 또 저 새로 정책실장이 됐다는 거, 뭐, 누구? 이호승이? 네. 그거 뭐 국회에서 숫자도 제대로 기억 못 해가지고 버벅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코드를 맞춰가면서 내 정책을 한 달을 못 버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면. 아, 그들이? 내가 다 까발려, 한 달 동안. 그러고 나와. 한 달 많다, 한 달. 나는 거기 가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억지로 나를 거기다가 앉히면 제발 좀 와달라고. 월급을 더 주지도 못할 거 아니야. 정해진 월급밖에 안 줄 거고. 네. 가서 그럼 10개월 동안 내가 하라는 대로 다들 말 듣고 할 거냐? 청와대나 여당이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건 내 말을 듣겠다. 뭐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나를 앞세워놓고 또 무슨 공공재개발에다가 무슨 또 온갖 건설업자와 재벌이 요구하는 그런 정책을 좀 이것도 좀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막 돈도 좀 찔러주려고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가라. 가라. 껍데기는 가라. 쓰레기는 가라. 내가 얘기했듯이 공직에 공적인 일을 하러 가려면 최소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 그런 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퇴임을 1년밖에 안 남겼는데 나 같으면 한 어디 50평짜리 주택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애들하고 와도 30평이 조금 좁으면 뭐 한 50평 정도면 충분한데 50평짜리 정도 되는 주택이 있으면 되지. 그리고 농사도 좋아하고 11년차 농부 경력도 있고 그럼 넌 한 200평은 대통령 퇴임한 다음에 농부 등록해가지고 그때 해도 되잖아. 그리고 경호는 전두환이나 노태우도 뭐 두드려 맞지 않고 계속 누가 지켜주잖아. 경호 못하면 현 정부의 탓아니야. 뭐 걱정할 거 있어요? 경호원들이 와서 자 거기 근방에 어디서 뭐 새 들어서 경호를 하든 길거리에 서서 하든 그게 뭐 신경 쓸 일이야? 경호동도 이렇게 짓던데. 아니, 그 짓거나 말거나 그걸 왜 자기가 신경 써? 자기가 당당하면 가서 살고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경호해줘야 되는 거지. 경호 받을 것까지 미리 신경 써야 되나? 본인은 그냥 오고 가서 사면 되지. 그거 뭐 동거하나? 아니, 경호원들하고 같이 살 거예요? 경호원들은 따로 알아서 각자 살 거 아니야. 경호원들은 무슨 거기서 24시간 자야 돼? 가족을 버리고? 전두환은 뭐 연희동 집에서 경호원들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왜 같이 살라고 그래? 국민과도 같이 못한 사람이. 응?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받게 하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그래야 야 정말 우리가 사람 하나는 잘 뽑았구나. 저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놈들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나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 거라는 기대를 처음부터 안 했어요. 딱 당선되는 거 소식 접하시고 또 그때 당선될 사람들 나온 사람들 중에 뭐 대부분 다 별 기대를 할 만한 사람이 없었지만 특히 그 노무현 정부에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5년을 봤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을 하던 문재인이라는 참모는 그렇게 뭐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노무현 대통령보다 뭐 특별히 잘할 것 같지도 않았고 근데 한 가지 잘했어. 뭐야? 부동산 값을 폭등시킨 거는 노무현은 강남밖에 못 올렸는데 문재인은 서울 전역을 경기도 전체를 전국의 대도시까지 끌어올리는 그 막강함을 보여주어서 그거 하나만큼은 그런 능력은 있더라. 하지만 그 능력이 국민 95%를 고통스럽게 하는 능력이라는 건데 그걸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남 탓하고 아직도 써준 거 읽기만 하고 참모들이 하라는 어떤 각본에 짜여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뭐 좋게 보여지지 않아. 가끔 페이스북도 합니다. 좀스러운 일입니다. 그만하시지요. 내가 얘기하는 건 문 대통령이 좀스러운 거야. 자기가 좀스러운 거지. 어디 국민이 좀스러워.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을 깔보고 얕잡아보고 좀스럽다는 뜻이 뭐겠어요. 800평 정도 되는 농지를 그것도 뭐 집 지려고 산 거지. 내가 뭐 거기다 공장 지려고 산 것도 아닌데. 투기가 아니다. 아니 왜 집 짓는 걸 대지를 사지 농지를 사. 그리고 왜 형지를 바꿔가지고 대지로 바꾸냐고. 그런 행위가 바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이 하는 행위다. 일반인은 그런 형질 변경도 쉽지가 않죠. 그렇죠. 아니 농지사건도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헌법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취득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이 우선 농지를 취득한 것 자체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것도 경기도 경상남도 양산에 주말마다 가서 농사를 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전에 산 부동산도 그 전에도 뭐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아서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아요. 지금 국민들이 무엇에 분노하고 왜 화가 나는지를 아직도 대통령이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페이스북에 뭐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페이스북에 지금 이 정부의 문제고 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좀 지적해 주세요. 이렇게 뭐 하고 글을 올린다든지 해야 될 양반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불필요하게 써가지고 더더군다나 지금 LH 직원이 볼 때는 대통령이 산 농지는 괜찮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것이 뭐 무슨 크게 부동산 투기로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한 행위는 아니라는 건 알지만 어쨌든 그렇게 남한테 자랑할 만큼 떳떳할 만큼 한 행위는 절대 아니다. 1년 남았거든요, 이제. 정신 차릴 수 있게 좀 쓴소리를 좀 해주시죠.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글쎄 쓴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또다시 쓴소리를 한다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문재인이라면 분양 원가를 그러니까 LH가 과거 정부의 탓이라고 하려면 길게는 10년 그러니까 이명박 때부터 해도 괜찮아요. 10년 동안 아파트 분양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LH가 그 분양 원가를 다 공개시키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아, 내일이라도? 지난 10년 동안 LH가 아파트를 분양해서 얼마 바가지 씌웠다. 얼마를 벌었다. 번 돈 다 어디다 썼는지를 대통령도 모를 거고 국민이 몰라. LH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걸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돼.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LH가 2기 신도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15개를 사들였어. 그 다음에 지방 가면 혁신도시다 뭐다 해가지고 LH가 벌린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사업마다 얼마의 땅을 누구 걸 사들였는지를 다 공개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3기 신도시 예정지도 토지 보상이 어떻게 돼 있고 사들일 땅이 어딘데 그 사들일 땅의 명의가 최근 5년간 몇 번 바뀌었고 누구로 냈는지 그걸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청와대 홈페이지나 LH 홈페이지나 국토부 홈페이지에다 다 자료를 올려놓는 거예요. 나라 주인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땅을 어떻게 사들였다. 어디를 개발할 거다. 국민 모두가 알아야지 왜 LH 직원만 알아야 돼. 그 보상하고 토지 조성한 거는 누구와 어떻게 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토지 조성 원가는 얼마고 아파트 건축비는 얼마고 해서 얼마에 분양해서 돈을 얼마 벌었고 연도별로 정권별로 이명박 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당 강남에도 970만 원의 분양이 가능했는지 박근혜 때는 과연 얼마에 분양했는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왜 이런 아파트를 6억 7억에 분양하고 있는 건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원인이 뭔지를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요. 그 다음에 경실련 김원동이가 맨날 52% 올랐다, 75% 올랐다, 80% 올랐다 라고 하는데 국토부 장관 김현미가 14% 올랐다, 17% 올랐다 하는 것도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그 근거 자료를 좀 갖고 와봐. 우리 경실련군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냥 다운받으면 돼요. 자기가 보고받은 14%, 17%는 어느 아파트를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해서 통계 조작을 한 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처벌해야 돼. 아파트 값이 지난 4년 동안 14%, 17% 올랐다고 하면서 왜 2020년 아파트 공시가격을 19.9%로 올렸는지 1년치를 아니 아파트가 올린 거는 14%, 17%인데 왜 공시지가를 한 해에 19.9%를 올렸는지 맞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아파트 공시지가는 60%가 올랐어요? 지난 4년 동안? 작년에 19.9%, 10%씩만 하더라도 3년 얼마예요? 50% 이상 올랐어. 아니 아파트 값이 왜 14%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50%를 올려. 왜 세금 폭격을 때려서 나라 주인한테 혼나게 한 놈이 도대체 누군지 그런 것들을 잘 우선 해명해야 돼. 그리고 본인이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면 그러면 내가 좀 달라질 거예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달라져야 김원동이 달라져. 왜? 나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결코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습니까? 대등하다고 생각하지. 나는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검소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정치를 하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그래놓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든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한 가지도 지킨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쓴소리를 앞으로도 낼 것이고 퇴임한 후에도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응? 문재인이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려놨다고. 퇴임해도 괴롭겠네요. 듣기 싫겠지. 되게 듣기 싫. 그때쯤 되면 나도 유튜브를 좀 많이 팔로우를 늘려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겠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예, 뭐 오랜만에 뵙고 지루하지는 않으셨는지 우리 후랭이 TV에 요청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출연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할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